상상고가 이제 수학과학 면접이 있잖아요. 적어도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이 수학과학 면접에서 오답을 냈는데 다른 거를 잘 대답해서 붙은 친구는 없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친구 보신 적 있으세요? 민사고는 작년까지의 입시에서 깊이 있는 탐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 게 아니라 뭐 특정 면접 과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를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깊이 있는 탐구 측면에서는 하나고가 훨씬 입시의 방법과 학교의 프로그램에 일관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 탐구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아이도 그 시즌에 맞춰서 준비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아이가 탐구한 건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 그래서 없는 면접으로 대신 그 특정 뭐 말씀드린 어떤 특정 해당 주제에 대한 탐구인 것뿐인 거지 민사애들은 그 영역 전반적인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다르다고 봐요. 들어가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 자체가 민사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민사고는 탐구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영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했나를 보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중학생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 거니까 중학생을 선발하니까. 근데 하나고는 깊이 있는 공부를 보는 게 아니라 탐구를 얼만큼 깊이 있게 했는가를 봤던 거고 그 부분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뭐 입시제도 자체가 달랐으니까 그거는 제도적인 부분이라 보긴 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좀 다를 거라 보긴 하는데 대신 이제 그 민사고 아이들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나 외부에서 볼 때는 똑똑한 아이나 전교권 아이는 아닌 애들이죠. 근데 들어가서는 아이들이 혀를 내둘 정도의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탑으로 인정해 줄 만한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특장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좀 민사에 많아요. 만약에 민사고가 대학교라면 이제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졸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특장점이 결국 좋은 대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대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도 민사고를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민사고에서 교육 목표 권한이랑 딱 맞는 학생들이 대부분 들어가요. 민사고는 대학교 가면 좀 시시하다는 느낌이 들겠어요. 대학 가서 다 잘해요. 가서는 다 잘하고 장학금 받고 일단은 말을 원체 잘하니까 아이들이 다른 학교보다는 저런 월등히 잘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발표 이런 네. 거. 어떤 토론 수업 자체도 그렇고 3년 동안 그렇게 질리게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중학교나 상상고 포함해서 봤을 때도 좀 비견될 수 있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말이 민사고지 하나고 특징이에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하나고는 어차피 민사고를 따서 만든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격이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죠. 네, 그렇긴 하죠. 네, 민사고는 서울에 없어서 그래도 저는 가운데 있어서 좋다고 봐요. 넓잖아요.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상상고 관련해서 그 상상고가 이제 수학과학 면접이 있잖아요. 물론 학교에서는 수학과학 면접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창의 융합 사고력 면접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수학과학 면접의 중요도가 사실은 굉장히 압도적이고 적어도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이 수학과학 면접에서 오답을 냈는데 다른 거를 잘 대답해서 붙은 친구는 없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친구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 학원은 있어요. 어떤 특이점으로 붙었어요? 인성 독서 면접을 잘 봐서 들어간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 융합 면접은 잘 못했지만 인성 독서 면접은 잘했다. 그래서 붙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의 비중이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자기소개서를 아주 눈에 띄게 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것이 결국 합격의 가장 결정적 이유였을 것이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닌데 라고 분석되는 애들도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처음 질문은 약간 오답이었더라도 그거를 그냥 끝내지 않고 계속 추론해서 계속 재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수학적인 그런 사고력을 많이 보여준 친구면 붙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예 이거를 수학 면접을 망치고 다른 거는 잘 봤을 때 붙는 친구를 못 봐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저는 봤어요. 네. 있으셨구나. 네. 그래서 그건 저도 인정하는 바예요. 창의융합 면접이 훨씬 비중이 높고 여기에 시간도 더 쓰는 학교고 그리고 상상고 이미지 자체가 그 영역이 중요한 학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창의융합을 망쳐도 합격하는 애들이 있더라. 민사고, 외대부고, 하나고 보면은 수업에 대한 선택폭들이 좀 있잖아요. 상산의 이미지는 그러진 않거든요. 상산고는. 상산의 이미지가 그렇진 않죠. 네. 보통 이렇게 뭐가 짜여져 있는 스케줄대로 이 수업을 선택하게끔 일반고처럼 약간 이렇게 강요받는 느낌이 좀 있고 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필요한 뭐 진로 선택 과목이 됐든 이런 것들을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게 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수업들 자체가 원래 상상고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수업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안 알려진 건지. 외부적으로 안 알려진 거죠. 상상고도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이 선택 과목들이 외대부고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만 외대부고는 동아리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죠. 외대부고가 압도적으로 전국의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게 동아리인 것 같긴 한데 뭐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상상고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교과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고요. 민사고만큼 다양하진 않을 거예요. 민사고는 그 다양성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인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고가 보기에는 별로 선택할 게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선택할 수업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학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시행되면서 나름의 학교에서 갖고 있는 장점들도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 노력을 할 것이다. 상상고도. 왜냐하면 상상고도 지금 제도가 바뀌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상상고를 갈 때 조금 주저할 이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고는 더욱 매력적인 학교로 변모해야 될 이제 목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확장을 시킨다고 해요. 설명에 의해서. 네. 그리고 상상고에 들어온 애들도 모범생들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 대치동에서 잘 나가는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전교 꼴찌든 꼴찌에서 바로 앞이든 가는데 장애가 없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뽑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상고는 내신 성적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을 잘 봐야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고도 모범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우리 학원 상상고 반에 오는 다수의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던 애지만 상상고 반에 들어오면 엄청 위축당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너무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상상고에 들어와서 기숙사 활동을 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까 하나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범생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과거와는 아주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각자의 판단에 몫이겠지만 엘리트 학교다. 상상고를 택하는 이유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의대가 아닌데 지원을 하는 친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상상고 자기소개서가 특이한 게 장래 희망을 묻지 않거든요. 진로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하는 내용도 없고